네, 오늘은 추세 에너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추세선은 언제나 주추세선 그리고 보조추세선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추세선에 공간이 생겨요. 뻥 뚫어지는 공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빈 공간만큼 다른 방향의 에너지가 개입된 것이다. 이렇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다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상적인 상황에서 추세는 보조추세선과 주추세선이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이동하게 되어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매도세가 갑자기 집중된다든지 혹은 예기치 않은 매수 물량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주로 주추세선이 아니라 보조추세선으로부터 변화가 먼저 시작됩니다. 주추세선은 에너지가 집중돼 있고 의지가 강하죠. 하지만 보조추세선은 약하기 때문에 흔들거릴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죠. 자, 일봉 한두 개는 속일 수 있지만 전체 환경을 속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세선의 빈 공간은 변곡점에 대한 매우 견실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추세가 일정하게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추세선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빈 공간만큼은 추세의 방향을 바꾸려는 새로운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라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래가 주추세선이 됩니다. 추세의 상단이 보조 추세가 되죠. 자, 오른쪽 위에 붉은 화살표 두 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파동의 힘이 보조 추세선까지 가야 되는데 도달하지 못하고 있죠. 가지 못하고 있죠. 자, 원래는 보조 추세선에 있는 곳까지 주가가 도달했어야만 하는데 파동의 힘이 그곳까지 미치지 못했다면 뭔가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분명히 도달해야 되는 곳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뭔가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대 에너지가 개입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개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좋다, 개입된 에너지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냐? 이겁니다. 반전을 원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당연히 빈 공간이 크면 클수록 커집니다.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과 같이 한 종목이 발 아래 신뢰할 만한 지지라인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면 당연히 비중을 이 모습 보고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에너지론에서 학습하실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균형을 보십시오. 그리고 미리 매수 매도의 결정을 완전히 부러지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는 추세대에서 갑자기 보조 추세선에 빈 공간이 생기면 그곳으로부터 뭔가 중대한 에너지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차트를 봐주십시오. 자, 이 그림에서 추세의 말단에서 빈 공간이 생기고 있죠. 자, 요건 내려가고 있으니까 주추세선이 이 위쪽에 있습니다. 찍어 누르는 힘이 중요하죠. 주추세선의 변화는, 이 추세선에서의 변화는 주추세선이 아니고 보조추세선에서 먼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잘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구멍의 크기를 보고 향후 전개가 될 차트의 모습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전에서 보조추세선에서의 구멍이 생기는 과정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차트를 봐주십시오. 되게 유의미한 구멍이 생기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셨던 드림팀에서도 거의 다 보여줘요. 하지만 지금은 드림팀 공부는 모두 마쳤죠. 이제 오로지 차트에 녹아있는 에너지의 균형만 관찰할 겁니다. 이게 에너지론을 아직 다 공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맛배기 정도만 볼 거예요. 자, 이 차트에서 주가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추세선은 끌어올리는 힘이 중요하죠. 밑에서. 그러니까 아래쪽이 될 것이고 당연히 위쪽은 보조 추세선이 될 거예요. 자, 주가 고점에서 주추세선에서는 변함이 없이 쭉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위쪽에 있는 보조 추세선은 먼저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 구간을 잘 보세요. 당연히 추세를 바꾸려는 찍어 누르려는 새로운 에너지가 개입되었고 그것이 추세를 이길 정도로 커진 거예요. 이 에너지가 끌어올리는 힘을 압도할 정도로 반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압도할 정도로 커지게 했다면 이 반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멍 났다고 해서 늘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끌어올리려는 힘을 압도하는 경우에만
방향이 돌아 세워지는 겁니다. 결국 저 구멍의 크기를 보고 발 아래에 있다라고 추정되는 지지력의 지지력과의 비교를 해서 잠시 조정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적어도 이건 2단 하락 이상 모습으로 전개되는 정말 하락 전환의 모습이 될 것인지를 계산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균형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파동으로 종가 기준 전고점을 넘어섰으니까 원인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절점과 원인점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공부하실 겁니다. 이 원인점은 매우 중요한 지지점이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해 두세요. 우선 5일선 아래에서 시종가가 모두 끝이 나고 시가와 종가를 수평으로 이었을 때 5일선에 닿지 않는 봉을 우선적으로 취하게 되는데 이 붉은색 화살표에 있는 봉이 첫 번째 원인점이 됩니다. 원인점 찾는 것도 나중에 다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양봉이기 때문에 수평선을 그어보면 아주 약하게나마 그곳에서 반등 에너지가 슬쩍 생겼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 위 봉들이 워낙 덩치가 크고 6영업일 이상 횡보했기 때문에 세력이 커요. 찍어 누르는 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원인점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다음의 원인점이라고 볼 수 있는 파란색 선까지 이동할 수 있다. 라는 이 균형만 보고 계산을 해내셔야 돼요. 물론 그곳에서 조정이 마무리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2단 하락이 가능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고객들에게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최소 2단 하락이 예상됩니다. 라고 말이죠. 또한 이때 두 번째 지지점이 되는 곳을 최소 도달 거리다 라고 정의합니다. 실제로 파란색 수평선상에서는 가까스로 지지력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이 용어부터 조금 생소하시죠? 모든 게 좀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에너지로는 균형을 살피는 차트 기법이라서 사실 말로는 다 설명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와우넷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료를 다 공개로 올려놨습니다. 예습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